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이란 핵시설 공습은 압도적 성공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and visionary leadership and his commitment to peace through strength, Iran's nuclear ambitions have been obliterated. 하지만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하거나 전쟁을 노린 건 아니라며 보복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y retaliation by Ira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et with force far greater. Iran would be smart to heed those words. He's said it before and he means it.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set this relationship, reset these negotiations, and get us in a place where Iran can decide not to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not to b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외교를 파괴했다는 이란 비판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were over the ocean before they figured out what had happened. And there are plenty of other targets. We don't want to do that. That's not our preference. We want peace deals with them, and that's up to them to decide.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쟁의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서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건 지지층 결집을 신경 쓴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친 구호가 오갔지만 당국자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폭격당한 핵시설과 관련해 방사능 유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재기 등 큰 혼란 없이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강대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의회 의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And I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tomorrow morning. Russia is a friend of Iran.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 해군 함정 등을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의 망치로 이름 지어진 이번 공습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다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It took a great deal of precision. It involved misdirection and the highest of operational security.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 편대가 미국 동부 시간 21일 0시 미주리주의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편대의 일부는 미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적을 속이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동시에 공습 임무를 맡은 주력 편대는 최소한의 통신을 유지하며 목표 지역을 향해 동쪽으로 18시간 조용히 비행했습니다.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 주의를 끌고 실제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에서 날아오는 성동격서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A deception effort known only to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lanners and key leaders here in Washington and in Tampa.
이후 공습은 작전대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란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케인 합참의장은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른 새벽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타격한 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제기했습니다. 텔아비브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영원한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건은 이란이 미국을 겨냥한 직접 보복에 나서느냐입니다. 먼저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란의 가장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비전투적 옵션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란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옵션은 미국을 향한 직접 공격입니다. 쿠웨이트를 포함해 중동 지역에 포진해 있는 미군 기지 19곳이 이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중동 해역에 머물고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란이 여기에서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걸프 국가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사용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요. 열흘간 계속된 이스라엘과의 공방에서도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 터라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까지 각오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격 직후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은 없을 것이라며 핵을 포기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중동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전면전이 시작될지 충돌을 피하는 외교적인 해법이 모색될지는 앞으로 하루 이틀 이란의 대응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초강력 벙커버스터로 전격 타격한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마을의 지하 요새로 핵심 시설들이 지하 80에서 90m에 묻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별 타격을 입히지 못했던 곳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로만 뚫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하지만 워낙 깊고 견고해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IAEA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도엔 원심 분리기 2,700대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첨단 장비이며 최대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즈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란의 핵 개발의 핵심 장소로 꼽힙니다. 이란이 지난 13일 첫 공습 때 공격한 나탄즈 핵시설은 원심 분리기만 5만 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파한 핵시설엔 이란이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부시에르엔 이란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 능력은 일주일이면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While intelligence agencies say that they do not believe Iran has decided yet to weaponize its program, it is certainly very advanced and dangerously close.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이 계속 가동될 경우 무기급인 90% 농축 우라늄 230kg을 단 3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핵무기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핵폭탄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을 통칭합니다. 지난해 이스라엘군은 벙커버스터 가운데 BLU-109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BLU-109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이 GBU-57입니다. 위치 정보 시스템 GPS 기반으로 개발돼 더 정밀한 폭격이 가능하고 지하 60m 안팎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포르도 핵시설들은 그보다 깊은 산악지형 80에서 90m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미군은 GBU-57을 연속으로 투하해 폭발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타임스는 모두 12발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GBU-57이 실전에서 사용된 첫 사례입니다. 다른 지역 핵시설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 등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BU-57은 길이 6.2m에 무게는 13.6톤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에 2발씩 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B-2 6대가 미국 미주리주 기지에서 출발해 몇 차례 공중 급유를 받아가며 37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란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심장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세계 핵농축 주요 시설들을 완전히 철저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트럼프는 이번 공격이 가장 어렵고 치명적이었다면서 이제는 평화가 오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표적이 남아있다며 이 중 대부분은 몇 분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한 팀이 돼 큰 진전을 이루었고 작전에 참여한 미군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이번 공격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협력하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작전 종료 직후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는 포르도 핵시설 일부분 피격을 확인했지만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빼서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원은 포르도 핵시설 피해가 지상부에 국한돼 심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공격받은 핵시설에 오염 징후는 없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에 대해 국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